자 브레스. 입시왕 시즌 9 대학 vs 대학 연세대와 고려대학교 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펜타법사입니다. 이제 막 나가는구나. 쌍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이제 뭐 컨셉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네. 인정합니다. 이 시점 되면 이제 고3 부모님들은 주술적인 부도술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 니즈에 맞게 이제 법사로 또 직업 전형을 직업을 떴다. 또 네. 바꾸셨습니까? 네. 참 그리고 펜타키 선생님 뭐 쌍꺼풀 수술했냐 이게 아니고 지금 눈에 뭐예요 이거 정확한 병명이 뭐라고요? 눈에 레이저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봉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 이제 눈에 약간의 이제 건강 문제로 저러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입시왕 카페 가보시면 지금 입시왕 아카데미 온 강의가 열심히 새로 방학 특강이 열리고 있습니다. 엄태욱 선생님이 이제 문법 특강, 방학 때 문법 같은 걸 싹 정리해놓으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엄태욱 선생님의 문법 특강이 새로 열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수학에 힘을 좀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양지용 선생님께서 수원 수투, 수투까지 쫙 수원 수투를 수능 스타일을 살짝 섞어서 내신과 수능의 토끼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지금 개강을 하시게 되었고요. 아예 중등부에서 저희가 수학 상하를 좀 쉽게 처음 하는 아이들을 위한 쉬운 선생님을 좀 모셔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새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오늘 쉬운 선생님이 뭡니까? 아니, 쉬운 쉽게 강의를 쉽게. 하시는 선생님이지 쉬운 선생님이 뭡니까? 중등부 전문 수학 선생님을 딱 모셨는데 여자 선생님이잖아요. 예, 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사실 오전에 방송을 찍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 중학교 선생님들은 확실히 다르더라. 뭐가 달라요? 컨셉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되잖아요. 중학교 선생님은 인격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야 돼. 진짜요? 우리랑 달라. 아니 그렇게 중학교 학생들이 인성 검증을 더 철저하게 합니까? 중학교 선생님들은 이게 아이들의 어떤 사실상 육아 보육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인격적으로 이 아이들의 어떤 고충과 어려움을 다 이렇게 껴안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사실상 몬테소리 서혜나 선생님 새로 모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중학교 수학, 중등부 수학을 가르치고 또 고등학교 상하 뭐 1, 2까지 선행 이런 것도 수업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수학 상하를 이번 기회에 좀 완전히 새로 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한 번 했는데 우리 애가 아직은 약간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분들은 저희 수업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특강 잔뜩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대학과 대학 두 대학의 입학 전형을 갖다가 한번 비교해보자. 그래서 이 하나의 대학만 이렇게 볼 때랑 두 개를 같이 볼 때랑 또 살짝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전형의 특징도 더 잘 드러나고 이 대학이 주로 이런 아이들이 많이 붙는 거다. 이 대학은 이런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붙는 거다. 이런 게 이제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개 대학을 한번 붙여서 하는 컨셉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하니까 하나 할 때보다 더 힘들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준비할 때 비교도 해야 돼서 좀 지금 이거는 힘들더라고요. 몇 개 대학을 할 예정이세요? 이것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려 그러면 그 라이벌 구도가 생겨야 돼요. 얼추 비슷한. 근데 그죠? 요즘에는 대학 홀리건들이 많아가지고 괜히 이상한 거 붙여놓으면 왜 우리 대학이 거기랑 같이 있냐 뭐 이것들이 이제 댓글 테러하고 입시왕은 뭐 어떤 대학이 특정 대학이 더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두 대학이 일단 입학 전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아니야 차라리 소개하는 건. 조회수를 위해서는 어떤 대학이 우수하다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 가자 그걸로. 차라리 한쪽 편을 확 들어. 그래야 이제 전쟁터가 될 거 아니야.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 대학 커뮤니티에서도 유명해질 거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CSI를 이제 한창 했다가 최근에 많이 안 했는데 힘들어서 안 했지. 안 한 이유가 이제 힘든 건 또 힘든 거지만
뭐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대학을 다 분석하는 영상들이 너무 많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것도 굳이 이제 많아요. 제가 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영상들 보면 기본적으로 전형을 다 꼼꼼하게 설명해 주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전형의 행간이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물론 제가 제일 처음으로 했지만 뭐 안 믿으셔도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도 연고대 관련해서 혹시 몰라서 많은 영상을 보고 왔는데 너무 많이 있어요 컨텐츠가. 그리고 하나같이 다 쓰레기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굳이 이걸 할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입은 경쟁이고 경쟁이에요. 누군가는 그런 영상을 봐야 망하는 거기 때문에 할 아니,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우면 예. 누군가는 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대입은 경쟁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봐야 돼요. 많이 그런 영상을. 제가 아까 솔직히 옆에서 봤거든요. 네.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막 영상을 되게 크게 틀어놨어요. 그래서 보면서 가만히 있길래 나는 열심히 보나 보다 했는데 한 10분쯤 있다가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예. 멍멍이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분노에 차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방송들이 요즘 이제 입시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저는 오늘 저희도- 욕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상당히 시니컬하게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오늘 그 법사잖아요. 법사잖아요. 네, 법사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 범인들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을 지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는 그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연세대와 고려대를 선정을 했고 그냥 뭐 선정한 이유는 뭐 이게 입에 붙잖아요. 왠지 두 개를 하려고 하니까 막 머릿속에 떠오르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골라봤습니다. 사실은 연고대는 사교육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학교들이에요. 아, 그렇죠. 서울대는 사실 없어져도 된다고 봐 나는. 근데 연고대는 없어지면 안 돼요. 사교육 왜냐하면 관점에서. 네. 서울대는 그래도 서울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다 한단 말이야. 웬만하면. 수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서울대까지는 난 아닌데 못 이제 간다. 연고대는 입에 붙어 이게 연고대. 그러니까 심지어 연고대는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3 때까지도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학교야. 맞습니다. 서울대는 한 1학년 1학기 끝나면 바로 접는단 말이야 보통은. 근데 연고대는 끌고 가. 되게 저희가 중요한 뭐 학교야. 희망대학 물어보면 솔직히 예. 서울대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 거의 않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고. 없어. 예. 근데 의외로 연대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연고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입학 성적이나 입학 학생들의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데 왜 그럴까? 그게 심리적인 게 심리적인 게 이게 있는 있어. 거야. 서울대는 그냥 아닌 것 같다.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고대는 그리고 이게 그 사교육 시장이나 어떤 대입 정보의 기본적인 담론이 연고대 중심으로 형성이 항상 됩니다. 스타트가 되고 그래서 저희도 또 시류에 편승하는 방송 그래요? 아닙니까? 예.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골랐는데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대학의 어떤 변동사항에서부터 어떤 전반적인 대입 전형의 개요라던가 그리고 약간의 대입 결과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전반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본 방송에 막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걸 다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다른 방송과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그런 방송이 예, 아니로 저희 예. 입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입시 방송 가서 들으세요. 저는 이제 해석 중심으로 저희의 관점에 의한 해석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해석과 해학.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변동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 눈에 가장 띄는 거는 연세대 고려대 둘 다 이번에 새로운 전공들을 몇 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계약학과라고 하죠. 계약학과,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들이 올해 몇 가지가 들어왔는데 일단 연세대 이름이 이게 뭐예요?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입니다. 올해 신설 30명 뽑고요. LG 디스플레이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LG 디스플레이에 졸업만 하면 바로 꽂아주는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가 올해 생겼고 이 시스템 반도체 학과가 있었어요. 기존에 시스템 반도체 학과가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전공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정원 외 선발입니다. 정원 내 선발과 정원 외 선발이 있는데 정원 내 선발은 이제 교육부가 통제하지 않습니까? 선발 인원을 이상 늘리지 마라. 근데 이제 정원 내 선발은 이제 벗어난 범위에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세대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저는 이게 특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연세대 정도 졸업하면 좀 대기업 잘 가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이제 연세대에 또 굳이 이런 전공을 계약학과로 만들어줘야 했느냐 뭐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학과와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는 전형명이 상당히 이상해요. 첨단 융복합 학과 특별 전형. 자, 첨단 융복학과 특별 전형. 이거 빨리 한번 읽어보시죠. 첨단 융복합 학과 특별 전형. 더 빨리. 어렵네요 이게. 예. 펜타쌤도 한번 해보세요. 첨단 융복합 학과 특별 전형으로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의 이름을 뭐야 이게 도대체? 기존에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이라는 걸로 뽑았는데 첨단 융복합학과 일단 계속고요. 융복합학과 특별 전형, 융복합학과 특별 전형으로 야 너 이번에 어느 대학교 갔니? 저 연대였는데요. 무슨 과 들어갔어? 첨단 융복합 학과 특별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이름입니다. 첨단 융복합학과 특별 전형으로 해서 이 두 개 학과만 따로 뽑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선발 방법이랑 차이가 없는데 정원에다가 보니까 이름만 이렇게 바꿔져 있다. 저는 올해 첨단 융복합 학과 특별 전형으로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쉽지 않다. 벌써 쉽지 않죠? 네. 입학이.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글로벌 융합공학부라는 과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IT 쪽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름을 뭐 IT 융합공학과로 바꿨다 하는 게 꽤 큰 변화 사항입니다. 근데 이건 저희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이제 글로벌이란 거는 예전에 글로벌 화두였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 네. 그때는 진짜 글로벌, 뭐 세계화 대부분 이런 전형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지방 캠퍼스들 이름이 대부분 글로벌 캠퍼스로 맞아요. 바뀌었어요. 지금도 글로벌 캠퍼스에 경희대 글로벌 캠퍼스,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네네네. 건대 글로컬 네. 캠퍼스 막 그래요. 네, 네. 거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글로벌이 예전에는 핵심이어서 왜 핵심인지 아세요? 왜요? 모르죠. 그거. 그때는 저기 말 대통령이 우리도 이제 글로벌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글로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일단 이름을 글로벌로 바꿔. 글로벌이 된 거예요. 일단은 예. 일단 이름 먼저 바꾸고. 예. 지금은 시대 정신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 IT 융복합으로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런 나라를 만듭니까? 이름을 일단 바꿔. 그래가지고 IT 융복합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예. 과 이름이 IT 융합공학과로 기존에 지금 웃자고 과 한 이름을 얘기가 아니라 바꿨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네. 역사를 통틀어 보면 항상 네. 이래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전형 이름도 첨단 융복합학과 특별 전형 이런 그렇죠. 걸 만드는 거죠. 네. 네. 이름을 바꾸면 네. 기운이 좋아지니까 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연대는 이렇게 돼 있고 고대는 뭐 학교 추천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살짝 완화가 됐습니다. 세계합 5, 6이었던 게 이제 6, 7로 완화가 된 것도 있는데 똑같아요. 고려대학교도 신설학과가 두 개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건데 둘 다 계약학과고 차세대 통신학과 이건 어디로 갈까요? 차세대 통신 SK로 가나요? 삼성으로 갑니다. 삼성전자와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그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라는 걸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디로 갈까요? 스마트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가 있는데. 카카오 택시? 네. 농담이고요. 현대차로 갑니다. 네, 현대차로 가면서 이건 학석사 통합과정이래. 대박이네. 5년이요, 5년. 아니 이거는 진짜 좋다. 근데 들어가면 이게 그래요? 이제 어쨌든 뭐 의대가 아니면 공대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기업 명구나 이런 걸 텐데 가서 얘네들이 이제 돈도 줄 거 아니야 학비도. 용돈도 학비도 줄 좀 거 아니야. 줍니다. 네. 근데 이제 취업도 시켜줄 거 아니야. 네네네. 예. 그래서 고려대학교도 올해 차세대 통신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가 두 개나 선발 인원도 많아요. 30명, 50명씩 신설이 됐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왜 연대 고대만 만들어주냐 하는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방 대학들 막 죽는다 많은 소리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연고대는 굳이 이런 거 안 만들어줘도 교육부에서 이거 교육부에서 허가내 준 것 같은데 잘 가는데 왜 굳이 꼭 이 두 대학을 이렇게 딱 해줬는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요 정도가 가장 큰 변동 사항이고 나머지 전형 방법이 이런 건 똑같아요. 예,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입 전형의 어떤 방법의 아주 기본적인 틀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연세대학교는 이제 작년에 신설된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신설이라고 보는 게 맞죠. 학생부 교과 추천형 한 500명 정도를 뽑고요. 연세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이름은 활동우수형 그리고 국제형입니다. 활동우수형이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고 아이들까지 많이 쓰는 그런 전형이고 대충 이것도 500명 정도 뽑고 국제형 이건 딱 봐도 보통 이제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많이 쓰는 전형이고 한 270명 정도를 뽑는데 그중에 해외고 인원도 꽤 많이 절반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특징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우수형과 국제형의 수능 최저가 작년에 신설이 됐다. 작년에. 그래서
활동호 수영이 2개 합 4에서 5, 인문계가 4, 자연계가 5고요. 영어는 3등급 이내고 국제영어는 2개 합 5, 영어는 무조건 1등급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논술이 300명 정도 뽑고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로 해서 120명 정도를 뽑는 그런 상태고 아까 얘기했던 첨단 융복합학과 특별 전형이 한 60명 정도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대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이 중복 지원이 안 된다. 예. 보통 요즘 트렌드는 중복 지원을 많이 허용하지 않습니까? 많은 대다수의 대학에서. 근데 만약에 추천형을 지원을 하면 활동후 수형을 쓸 수가 없고 활동후 수형을 지원하면 국제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논술은 중복 지원이 되긴 되는데 나머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는 딱 하나만 골라서 딱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내년부터는 좀 바뀌어요. 내년부터는 학종은 약간 중복되게 지원이 가능한데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대의 가장 큰 특징은 선발 인원,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인원이 상당히 눈에 띄게 적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서영고 중에서는 제일 적게 뽑습니다. 활동후 수형이. 뭐 서울대 일반 전형이면 거의 절반밖에 안 뽑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연대 학종이 난이도가 높을 수가밖에 없죠. 선발 인원이 적으니까.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어떤 연세대 전형 설계 구조는 약간 이제 교통 정리를 미리 좀 해놓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일반고 애들은 이 추천형, 교과 전형으로 이제 들어오세요. 예, 그리고 뭐 특목 자사고 중에 좀 괜찮은 학생부 좋은 아이들은 활동후 수용으로 오세요. 예, 그리고 국제형은 이제 특히 외고 국제고 아이들을 위한 트랙을 또 따로 이렇게 탁탁탁 만들어줘서 중복 지원도 안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지원풀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교통 정리가 돼 있는, 예, 겹치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 좀 나는 전형 설계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대가 전체적으로 약간 경쟁률이 낮아요. 예.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게 제일 크겠죠.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 이름이 학교 추천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이 약 800명이 좀 넘어가고요. 수능 최저가 세기합 6에서 7로 작년에 대비해서는 살짝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고려대의 학생부 종합 전형 이름은 학업 우수형입니다. 그리고 계열적 합형 2개가 있고 학업 우수형이 이제 악명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4개 합 7에서 8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치면 의대 바로 밑에 수준의 수능 최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적 합형, 학업 우수형, 뭐 그리고 뭐 사이버 국방이라는 것도 또 있는데 5명밖에 안 뽑으니까 됐고요. 그리고 특기자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55명 정도. 예.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특징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인원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원래 이제 정시가 확대되기 전에는 뭐 거의 80% 가까이를 이렇게 뽑았는데 이제 조금 줄어들긴 했죠. 줄어들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연세대랑 비교하면 보통 한 교과 전형 뭐 학생부 종합 전형 둘 다 1.5배 정도 느낌이에요. 예, 확실히 많이 뽑는다. 예, 그게 그렇고 일반고에서도 그러다가 보니까 합격자도 많이 배출이 되는 상황인 거고 고려대학교는 지금 다 중복 지원이 다 됩니다. 학교 추천 전형을 받더라도 활동 우수형을 학업 우수형 학생부 종합을 쓸 수가 있고 심지어 계열적 합형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대 3개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중복 지원을 다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려대는 많은 학생들한테 좀 희망을 주죠. 나도 혹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희망을 준다보다 명확하죠.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거죠. 명확한 전형 설계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틀을 한번 쭉 봤고 제가 작년도 경쟁률을 쭉 한번 봤는데 이게 되게 특징적인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일단은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상당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두 대학 모두.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한데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연세대학교가 재작년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경쟁률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예. 그래서 2021년도 당시에는 사실 추천형이라는 교과 전형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뽑았었는데 그게 바뀌면서 수능 최저도 이제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교과 성적 100%로 뽑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면 보통 경쟁률이 더 늘지 않을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과 성적 100%를 뽑는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늘 것 같았는데 이전에 학생부로 뽑았거든요. 아니 오히려 반토막이 나는. 예. 그래서 이게 1단계 5배수 선발이거든요. 근데 경쟁률 자체가 4.73대 1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럼 지원만 하면 웬만하면 1단계는 다 통과한 거예요. 예, 수능 최저도 없었으니까. 그런 아주 특징적인 그냥 오늘은 그냥 전형을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다. 숫자를 읽어주고 끝인 거예요? 아니요. 행간을 이해를 해주셔야죠. 왜 이렇게 됐냐? 이따가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하세요. 그냥 뭐 이따 하세요. 그럼. 네, 일단은 왜 그랬는지 방송 얘기해주세요. 난이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접근성을 계속 높여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계속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고려대학교가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형이 경쟁률이 둘 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추천이 거의 2배로 뛰었고요. 학업 우수형 전형도 약 1.8배가 뛰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작년에 2021년에는 이 두 전형 간 복수 지원이 허용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작년에는 허용이 되다가 보니까 그럼 나는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쓸래. 뭐 1등급 특히 이제 중후반 때 아이들이 뭐 이쪽 저쪽 그냥 다 지원하면서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고 실제로 충원율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2개 중복 합격한 아이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데 그것도 특징적인 게 있다. 충원율이 솔직히 연대로 가고 서울대로 가서 충원이 됐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전형으로 가서 온데는 모르죠 사실은 그거는. 예. 근데 어쨌든 둘 간의 중복 지원 허용이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 정도로 확 늘어난 거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가 좀 장사를 잘했다. 이 정도까지만 일단 경쟁률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각 전형별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펜타쌤이 뭐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두 대학의 교과 전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이제 추천형이라고 할게요. 예, 학생부 추천형. 이게 이제 전교생 한 5% 정도가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뭐 3%였는데 올해 조금 확대가 된 거고. 이건 특징은 이제 교과 100%로 5배수 선발을 하는데 이 교과 산출 공식이 좀 복잡합니다. 뭐 Z점수 들어간데 알아서 찾아보시고 그냥 단순 등급 평균만 내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복잡하다는 거. 그리고 2단계에서 점수는 특목 자사고를 뽑기 위함입니다. 갑자기? 자꾸 나한테 아니 내가 아니 이 설명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냥. 예. Z 점수가 특목 자사고를 뽑는다. 뽑기 위함이에요. 예. 아. 그래서 예. 오늘 방송 완전 블랙홀로 만들어봐 한번. 누가 그런 미친 소리를 어? 해. 어쨌든 Z 점수라는 걸 이제 활용을 해서 등급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막상 돌려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자기가 정확한 연대 계산식으로 했을 때 얼마 점수가 나오는지는 모르는데 100%로 한 다음에 수능 최저도 없고 2단계에서 면접 40%고 수능 전에 면접을 봅니다. 예. 그리고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서 이제 문제풀이식 학생부 면접이 아니라 문제를 가서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 면접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면접이 없죠. 면접이 없고 전교생 4% 추천이고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 연대랑 다르게 걸려 있고 고려대학교 특징은 이제 서류 20%의 비교과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목 자사고를 뽑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야, 나 이거 어떻게 책임질라요 그래? 나 오늘 컨셉을 잡고 왔기 때문에 말리지 그래? 마. 나 오늘 나 되게 가보세요. 예. 화가 나 있는 상태야 난 지금 엄청. 나도 동참해야겠어. 그래서 서류 20%의 학생부 비교과 평가를 진행을 하긴 한다. 예. 요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저희 두 개가 뭐 같이 교과 전형으로 분류가 되지만 엄청나게 다릅니다. 선발 방법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른 전형이고 연대는 어쨌든 면접의 영향력이 당연히 엄청나게 큰 거고 고려대는 수능의 영향력이 큰 전혀 다른 성격의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전형이 작년이랑 올해 거의 선발 방법이 똑같아요. 예, 고려대가 수능 최저만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거의 똑같기 때문에 입결을 같이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결을 요거를 저희가 PD님한테 분석 부탁해서 제가 진짜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네. PD님한테 제가 잘 부탁해서 한번 띄워볼게요. 제가 화면에 예쁘게 사진으로 연세대 추천형 입결을 쭉 보시면 일단 충격적인 거는 경쟁률이 거의 뭐 다 그냥 문과 이과 상관없이 거의 4대1 미만인 학과도 상당히 많다. 예, 3대1 근처에서 멈춘 학과들도 꽤 많고 전체적인 합격자 평균도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는 물론 이제 전체 등급 평균을 단순 합산한 게 아니고 Z 점수를 이제 50% 반영을 하기 누가 때문에. 그렇게 예상했는데? 난 그렇게 예상 안 했는데. 그래요? 어. 알았어요. 난 정확히 예상했는데 이렇게. 아 그래요? 예. 아, 정확하게 1등급 후반으로 연장하셨어요? 그렇게 정확히 숫자를 표현하진 않았지만 작년 펜트하우스 8월 연세대 대 고려대 라이벌 특집을 보시면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연세대를 올해 써야 된다 교과 전형. 어.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지 거기 펜타 다 법사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다 써놨다고 내가. 아, 그래요? 그걸 보시면 다 있어요. 그 왜 아이들이 연세대를 쓰지 않을 거고 아하. 이런 얘기가 다 있습니다. 거기 다. 펜타 법사가 예측을 했다. 네. 네. 그래서 뭐 문과 같은 경우도 1등급 후반으로 평균이 잡힌 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은 아니고요. 입결이 발표된 학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연세대가 이제 재작년까지 공개를 안 하다가 작년 입결을 처음이죠.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네. 교과 전형 같은 거 다 공개한 거는 공개를 했고요. 70% 컷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70% 컷은 뭐냐면 아이들을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웠을 때 밑에서 한 30번째 아이의 점수를 공개를 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평균 값은 아니고 그 사례예요. 70% 밑에서 한 30% 있는 아이의 점수를 공개를 했는데 딱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중어 중문과는 1.79, 뭐 불어 불문은 1.92, 사학과는 1.98. 제가 낮은 거 중심으로 부른 겁니다. 물론 1.3이나 4짜리 과들이 많긴 해요. 대부분 이제 1.3에서 4 정도가 많긴 한데 특별하게 낮은 과들이 보면은 1등급 후반에서 문과에서 형성된 과들이 한 4-5개 정도가 보이고 자연계도 꽤 많아요. 대부분은 아니에요. 1.34가 거의 반이고 대부분이에요. 반은 또 네, 되게 맞아요, 또 맞아요. 1등급 중반이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1.34가 많긴 한데 일부 과에서 1.678급이 꽤 많았고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34급 학과도 꽤 많지만 뭐 지구 시스템 1.75 그리고 뭐 사회 환경 시스템 공학 1.71 시스템 생물은 꽤 인기 전공인데 원래 2.04 뭐 식품 영양 2.21 그러니까 아예 2등급대로 떨어진 학과들도 꽤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 전형이고 비교과는 들어가지도 않는 데다가 교과 전형 100%의 수능 최저도 없는데 연세대를 2등급이 합격한 거예요. 홍프로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충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게 예. 교육학부가 네. 1.14가 1차 컷이고 50% 컷입니다. 그게 1.21이 70% 컷. 와 얘들 거긴 바글바글 몰려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근데 들어서 왜 그러죠 애들이? 왜? 또 뭔 얘기 하려고? 왜? 뭔 얘기 하려고? 왜? 아니 오늘 방송 야 나 빠질까? 이게 어마어마한데 들어온 거잖아요. 네. 들어와서 같이 만나보잖아요. 음. 그러면 얘가 약간 좀 이렇게 물음표가 좀 이렇게 교육학 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분이 이제 이 대학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석사까지 하셨기 때문에 학부생들을 말을 많이 봤는데 할 그렇더라 얘기하신 약간의 거잖아요. 이제 본인 예. 경험담인데 예. 아주 이분이 시야가 좁고 생각이 짧습니다. 예, 그걸 염두에 두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펜타키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될 걸 이미 다 예측을 하셨다. 내가 네. 작년 8월에 대단하십니다. 일단은 이렇게 내신 성적이 생각보다 낮은 거. 네.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특목 자사고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특목 자사고 아이들이 껴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목 자사고 애들을 너무 대놓고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교과 전형인데 특목 자사고 애들이 어쨌든 일반고 애들 대비 내신 성적이 좀 비슷한 수준이면 떨어질 텐데 대놓고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세대가 Z 점수를 활용합니다, 어머님들. 그렇게? 이 Z 점수가 특목 자사고 아이들을 뽑으려고 연세대가 Z 점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놓고 보니까 어머님들 보세요. 아니 1.6, 7, 9 이게 말이 됩니까? 연세대를 교과 전형 수능 최저 없이 가는 게 특목 자사고로 뽑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목사고 애들은 예, 이렇게 신앙심이 깊을 수가 있나요? 네. 신학과가 지금 2.5가 70%인데 이제 거기는 이제 면접에서 약간 주기도문을 봤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야, 근데- 일반고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방송이 있어 진짜로? 아 내가 설명해 들은 걸 얘기해 주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설명해서 들은 내가 어제도 이 질문을 받았단 말이야. 어제도. 이런 얘기가 돌아다녀요. 오늘 제가 다른 데서 들었는데 선생님 이렇게 지금 던져 준 거야 내가 지금 말도 안 돼. 아니 그럼 형이 논리적으로 설명해 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경쟁률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보고 제가 왜 그러냐면
자, 아니 어머님들 예. 경쟁률이 아무리 낮아도 5배수를 뽑고 그 충분히 합격 2배수까지는 충분히 인원이 돼요. 네. 5배수를 뽑았기 때문에 네. 박살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단순히 경쟁률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냐는 얘기야. 10명 뽑는데 최소 경쟁률이 3.2면 30명은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네. 10명 뽑는데 30명은 지원했는데 경쟁률이 뭐 막 10명, 8명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건 특목 자사고 뽑기 한 거 아니냐 이거야. 일단 저는 뭐 개소리라고 생각하고요. 저 개소리라고 하는 사람이 개소리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고려대도 보세요. 고려대 안 하지 아직. 고려대도 낮아. 낮아요. 고려대도 낮아. 왜 그런 거야? 거야 또? 특목 자사고 서류 평가 점수를 많이 줘서 걔네들이 들어간 거라니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나 저의 상식으로는 연세대는 특히 그래요. 이게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하거든. 전형은 하나밖에 못 써요. 연대는 추천형을 쓰느냐 아니면 활동 우수형으로 가느냐 쓰는데 내가 특목고에 내신 1.9짜리야. 그렇죠? 뭐 외고 내신 1.9입니다. 그 아이가 연대 중어중문과를 추천형으로 쓴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걔는 서울대를 써야죠. 얘는 그냥 활동 우수형을 쓰겠죠. 일반적인 지원 패턴상.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연대가 굉장히 낮게 잡힌 과들이 몇 개 보이는데 이 결과들은 특목 자사고의 아이들이 추천형을 합격을 한 것이다. 심지어 그건 말이 안 낮은 되는 학과를 왜 아니 자꾸 말이 안 된다고 하세요. 한번 낮은 학과가 특징이 어느 학과들이에요 다? 어문계열 아닙니까? 계열이지. 외고 국제고 애들이 낮춘 거예요. Z 점수 다섯고를 아니 지금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아니 선생님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외고 내신 1.79가 연대 여길 갔다고? 아니 어쨌든 외고 입장에서는 서영고 말고는 갈 게 없는데 내신 1.0이든 1.1이든 뭔 상관이야. 서울대는 서울대가 약간 운인데 어차피 기도 메타인데 서울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펜타킬 선생님이 자꾸 이제 약간 삐딱선을 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경쟁률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단 인문계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인문계는 1등급 극초반 아이들 숫자가 한 3, 4년 전에 비해서 확실히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수학 성적이 요즘 문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고 내신 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1등급 초반대 아이들이 거의 존재 자체가 거의 희귀해진 것 같아요. 1등급 초반이라 하면 1.3 구간 정도까지는 숫자 자체가 많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한양대학교도 교과 전형 항상 공개를 하잖아요. 보면은 많이 떨어졌어요. 문과가 특히나. 한양대도 수능 최저가 없고 교과 100으로 뽑는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문과에서 일단은 1등급 떨어져봤자 엄청 높긴 한데 국초반 아이들이 확실히 예전에 비하면 많이 죽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입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린 거고요. 이제는 제가 약간 이제 보통 부두술의 힘을 빌려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오늘. 네,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우선은 연세대 이 추천형 전형의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또 역사까지가. 그 이전에는 면접형이었어요. 면접형이었어요. 그 면접형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교과 40에 서류 60입니다. 네. 종합 전형입니다. 네, 종합 전형이죠. 교과가 40 반영되지만 서류가 60% 반영되는 종합 전형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까지의 이 면접형의 결과라는 거는 1.0 학생들이 숱하게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보셨죠? 근데 어느 지역의 일반고에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 학생은 붙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네. 뭐 이런 것들이 강남, 물론 연대는 Z 점순이 뭐 종합 전형이어서 그러니 어떤 그런 아름다운 말을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대입 결과들이 누적이 됐다는 거예요. 누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일반고를 가도 고려대 입학생이 일반적으로 연대보다 많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고려대가 교과 전형 선발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연대는 어쨌든 종합 전형이니까 안 되는 학교는 계속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부모님들과 많은 지역 전문가들은 어머님 연대는 그 A 학교 안 좋아합니다. 그 고등학교 안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업보를 쌓은 그렇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8월에 이 얘기를 정확히 했습니다. 업보를 쌓았다고. 그래서 올해는
교과 전형 1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써도 된다. 그냥 내신 좋으면 써라. 무조건 써도 된다. 심지어 수능 최저도 없다. 그냥 쓰는 거다. 하지만 이 업보 때문에 그 인식 때문에 많이 안 쓸 거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써야 된다라고 정확히 8월 영상에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과학적인 게 아니라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붙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전 선배들이 맞아요. 간 사람이 기록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 카드를 버리는 것 같아요, 왠지. 맞아요. 왜냐면 아무리 저 얘기를 들어도 학교에서 야 연대는 안 좋아해 우리 학교 쓰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저 8월에 저 제가 뭔데 저 부두술 저 쓰는 애가 뭔데 제가 뭔데 저렇게 하냐는 얘기야. 그리고 작년에는 약간 이제 추천 전형이 약간 열풍이 예. 막 불면서 학교마다 막 추천 인원수 제한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추천 카드가 왔는데 연대를 받을까 고대를 받을까 사실은 그것도 고민했을 때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대를 받은 애들은 연대도 받을 수 받는데 있었어요. 대부분. 이게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선 아이들도 저는 있었다고 봐요. 예. 했을 때 펜타키 선생님 말씀대로 연대는 그동안 꾸준히 합격자가 없어왔고 관심이 없었던 거죠 아이들이.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일반고에서 대거 그냥 다 고대로 간 겁니다. 일반고에서 인문계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진 거 전국적인 현상인데 네. 전국적으로 보면 여전히 지방에 가시면 아니면 약간 특구에서 벗어난 일반고는 인문계 중심형의 일반고들이 많거든요. 1.34 꽤 있죠. 1.34 아니라 1.0도 많아요. 예, 아직도 꽤 예. 많습니다. 이 인원보단 차고 넘칩니다. 훨씬 예. 1점 초반 학생들이 원래 많아요. 차고 넘쳐요. 근데 걔네들의 문제는 수능 최저 때문에 네. 오히려 고려대가 더 부담스럽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인 생각이라면 연대 당연히 경쟁률이 연대를 이거보다 높아야 빨아야 되는데 이 분들이 업보를 몇 년간 수년간 쌓아왔잖아요. 그죠? 저는 그 업보를 해결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당연히 이건 부두술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작년에 이 경쟁률이 1단계 5배수를 뽑았는데 지금 박살난 거는 박살났죠. 연대 업보예요. 단순히 그냥 연대가 이 중복 지원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인문계 아이들이 성적이 약간 전반적으로 떨어졌고 뭐 일정 부분 맞으나 그걸로 해석하기에는 네. 너무 경쟁률이 다른 대학들 대비 개박살이 났습니다. 예.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도 뭐 심리적인 이유가 제일 큰 것 같고 그냥 연대에 대한 어떤 회피, 예. 기피 심리 그리고 작년에 그거밖에 제가 해석이 안 돼요.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 제가 1등급 초반 애들 다 연대 쓰라 그랬는데 실제로 연대 대부분 안 쓴다 그러셨어요. 대부분 난색을 표하셨어요. 대부분. 물론 제가 몇 번 설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안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떨어졌고 그리고 얘네들도 분명히 1등급 초반 애들은 서울대나 아니면 고려대 간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충원이 어느 정도 또 발생했잖아요. 살짝 이렇게 들어갔죠. 지금 뭐 발생 안 하는 학과도 있지만 그래서 성적이 떨어진 거지. 이게 무슨 Z 점수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특목 자사고를 뽑기 위해서 작년에도 이 얘기 많이 했었고요. 어떤 놈이 자꾸 네, Z 그래서 점수가 어쨌든 특목고라는 뭐 더 거야. 이상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냥 예 그런 식입니다. 예. 물론 Z 점수가 아예 영향이 없진 않아요. 뭐 1.78대 애들도 Z 점수 돌려보면 좀 잘 나온 애들도 있긴 있는데 특목 자사고 아이들이 여기에 이제 합격한 거라고 해석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해석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특목 네. Z 점수도 이제 영향이 없어요. 이제는 네. 왜냐하면 1단계를 5배수를 뽑기 때문에 1단계 5배수잖아요. Z 점수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1단계에서 떨어질 거면 그냥 그 아이의 절대적인 성적이 낮아서 떨어진 거예요. Z 점수 때문에 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2단계 가면 면접의 영향력이에요. Z 점수가 아니라. 네. 예. 그리고 그래서- Z 점수도 교과 반영 비율 중에 50%만 반영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자연계 같은 경우도 1등급 초반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 1.34 구간에 이 의대 약도 쪽으로 많이 빠진 것도 아마 영향이 있겠지만 이거저거 다 감안을 해도 그냥 아이들 그냥 안 썼다. 예. 왠지는 그냥 이건 심리적인 이유밖에 없고 그래서 부두술적으로 올해 생각하면 올해 이제 올해는 문제죠.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올해는 쓰시면 안 되고요. 저는 다시 부두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Z 점수도 그냥 아예 무시하세요. Z 점수 그냥 Z라는 단어만 봐도 그냥 무시하는 걸 추천하고 다시 입시 전문가로 다시 돌아오면 이거는 특목 자사고를 뽑기 위한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예. 이거 유튜브에 신고 들어오겠는데? 왜? 뭐라고 하는 거야 자꾸. 뭐라고 왜? 나 다시 정신 돌아왔는데 왜? 아니, 정신 이상자 3명이서 아니 한 명이 한 명. 대한민국
사교육과 교육계를 좀 제트점수는 혼란시키고 있다고. 특목자사고와 상관이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쟁률은 원래 10대 1 가까이 나왔어요. 면접평일 때도 뭐 10대 1 근처까지 나왔다가 갑자기 반토막이 난 거예요, 작년에. 이상하게.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로 당연히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지금 막 그래도 1.34 뭐 구간이 많은데 아마 전체적으로 1등급 후반이었던 과들은 이제 다시 재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쓰지 말라는 학과는 다 이유가 있다. 뭐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요 또? 여기 정치외교 보고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뭐 여기. 그러니까 입결 다 발표가 됐으니까 네. 한번 보시고 다시 재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문과든 이과든 1.45 구간까지도 저는 뭐 연대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써보는 게 좋진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45 구간까지는 이게 교과전형 한번 써봐라. 떨어진 네. 이유를 이제 부모님들은 떨어진 이유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네. 기분이 나쁘죠. 음. 당연히 떨어진 이유를 이제 보통은 설명을 이제 듣게 되면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1.5짜리가 만약에 올해 떨어진다. 그러면 1단계에서 아예 떨어지거나 과를 잘못 쓰면 아니면 면접에서 떨어진 건데 이거를 분석을 하면 얘 면접 봐서 못 떨어졌어요. 이거보다 어머니 그거 보세요. Z 점수 때문에 얘가 불리한 겁니다. 원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뭔가 더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Z 점수는 무슨 Z 점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현혹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써라. 근데 뭐 1점 내신 한 1.4 근처만 저는 일단 저는 올해는 안 추천드립니다. 쓸 겁니다. 네. 연대는 저는 왜요 또? 여기까지 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아요. 이거 부도수리 영역이기 때문에 올해는 안 쓰기로 했습니다. 1.4 네. 근처까지는 저는 일단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과별로 입결이 이제 다 발표가 돼 있는데 이제 이걸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전형 지원하실 때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려대 학추로 넘어갈게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역시 경쟁률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거의 막 2배에서 3배 가까이 뛴 과들이 꽤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복 지원의 영향도 꽤 있을 것 같고요. 예. 한 1등급 중후반 때 아이들이 일단 거의 다 뭐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추천 전형이고 교과 전형인데도 이렇게 70% 컷을 보시면 근데 원래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2등급 때 컷도 꽤 많이 나오고 예를 들면 뭐 펜타쌤이 가장 좋아하시는 한문학과 2.25 70% 컷입니다. 예. 근데 제가 아무리 그래도 좋아하는 이 정도까지는 노노몬. 아니긴 했어요. 재작년에는. 근데 어쨌든 네. 작년에 좀 전반적으로 네. 눈에 띄게 전반적인 커트라인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내려왔거든요. 네. 눈에 띄게 내려왔다. 뭐 노노몬이 2.19, 뭐 언어학과도 1.9, 서서문 2.05, 물론 1.6이나 7대 학과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뭐 사실 1.7도 평균 대 비하면 낮은 거예요. 고려대 학교 낮은 거죠. 추천의 네. 어떤 역사를 생각해 보면 매우 낮은 성적이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0.1에서 2까지는 주저앉은 느낌입니다. 예, 합격 결과 입결 그 폭이 자연계는 합격 폭이 그렇게 크게 주저앉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1등급 후반대 학과들이 꽤 많이 눈에 띕니다. 뭐 산업경영 1.93, 뭐 환경생태공학 1.82, 뭐 이런 과들이 보건환경융합과학이 뭐 1.74 등등 해서 1.789까지도 꽤 많이 보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이거 이제 왜 이런 거에 대해 분석을 해봐야 돼. 또 왜 그럽니까? 또 어디 이제 어떤 버전입니까? 다시 이제 입시 전문가로 갑니까? 또 아니면 갑니다. 이제 이제 제가 입시 입시 전문가예요. 전문가입니까 입시 지금 전문가. 다시? 그러면 건진에서 다시 그러니까 갑니다. 잘 보시면 서류 20%가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내신이 전반적으로 이렇잖아요. 근데 경쟁률은 되게 높았죠. 그럼 내신이 1등급 초반 학생들이 엄청 많이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결과가 이렇다는 건 결국 서류 20%에서 다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특목 자사고 또 뽑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네. 아가 지금 2등급인데 학생부 이렇게 만들면 갈 수 있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비교과가 중요합니다. 교과 전형이지만 고려대 학교 추천 어머님 교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교과로 중요하다고 사는 사람 다 사기꾼이에요. 다 걔네들. 말도 안 된다니까요. 선생님 여기 보면 작년에 입시 결과 보니까 일반고가 학교 추천 합격 비율이 막 90%가 넘는데요. 그거 어머님들 대학들이 그 사실대로 발표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럼 성적이 왜 이래요? 성적이? 그거는 교육부한테 돈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발표한 거고 네.
그래서 서류 20%가 작년은 학교 추천이 다 결정했다.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입시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거죠. 네, 저의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이에요. 입시 전문가들의 입시 전문가인 저. 해석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것도 수능 최저 충족률이 떨어진 거랑 가장 큰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코로나 영향도 저는 꽤 있다고 보고 작년 뭐 수능 N수생 비율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문이과 통합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려대학교가 학교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같은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58%였는데 작년에 42%로 떨어졌어요. 대충 한 15%에서 16%가 자연계가 전체 다 합쳐서 전체 평균이 전체 평균이 그렇고 인문계는 심각합니다. 37%까지 떨어졌습니다. 3분의 1이 겨우 맞췄다는 거죠. 3분의 1밖에. 이제 다시 이 건진으로 갑니까? 예. 천공으로 다시 천공으로 돌아가요. 갑니다. 보드술의 힘으로 예, 펜타 알려드리도록 법사. 하겠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이 내가 펜타 여기까지 법사가 입시학 방송한 중에 제일 힘들다. 오늘. 난이도가 오늘 엄청 올릴 거야. 방송 난이도 엄청 올릴 거야. 오늘 제일 힘들다. 오늘은 아마 올해 내가 헷갈린다. 올해 청취하신 분들도 오늘 방송 버티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방송 버티기 힘들어서 끄는 게 목적입니다. 방송을 중단시키는 게 오늘 저의 목적이에요. 예. 왜냐하면 다 연고대를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이 펜타법사의 느낌으로는 작년에 저희도 그랬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수능 통합 수학 개박살 수능 최저 왜 고려대가 안 낮추냐 이거예요. 특히 문과. 이거 박살날 건데 왜 이러냐라고 정말 제가 설명회나 방송에서 몇 번이나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문과는 세계합 5였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이 37%입니다. 37%예요. 아주 개박살이 난 겁니다. 일부 학과는 예. 뭐 거의 10% 20%대 학과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주 그냥 엄청나게 박살이 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심각한 이유 이게 37%가 얼마나 충격적인 수치냐면 고려대 학교 추천을 누가 쓰냐 이거예요. 뭐 그래도 학교에서 전교 한 10등 근처에 10등이 뭡니까? 5등 이내의 인문계 학생들 그쵸. 있습니다. 인문계 학교 인문계 추천 고려대 학교 예. 추천이면 웬만한 일반고 다 전교 5등 이내, 3등 이내 학생들이 있습니다. 기준으로, 예. 전국에 이렇게 정상 내신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 모여서 써서 걔네들끼리 했는데 37%만 맞췄다는 얘기예요. 예? 개나 소나 다 써서 37%가 아니야. 네. 엄청나게 개 박살이 난 거예요 지금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이 떨어지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이 떨어지니까 중간에 펑크가 많이 날 수밖에 맞습니다.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적대가 내려앉은 거라고 보는 게 부두술적인 논리예요. 예? 과학적인 논리는 아니에요. 그게 부두술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 네. 주술적으로는. 예. 그래서 뭐 저는 저희도 뭐 이제 주변에 채널을 살짝 가동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고려대가 작년에 진짜 비교과 평가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진짜로 하긴 했대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하는 애 방법론에 거의 준하는 방식으로 다 보긴 봤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꽤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니? 라는 생각을 한 2% 정도 저는 하긴 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정황이나 뭐 실제 입결이나 뭐 주변 사례들 이런 걸 봤을 때는 비교과 영향은 그냥 제가 봤을 때 너무 엉뚱한 학과만 쓰지 않으면 저는 그것도 네, 없다고 봅니다. 너무 엉뚱한 학과만 쓰지 않았다면 저는 그것도 없어요. 거의 내신 수능으로 거의 다 90% 이상 결정 난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학과가 경쟁률도 높고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률도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기학과 커트라인에 걸렸을 경우에 약간 그게 영향이 있으나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영향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 네, 네. 아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말고 그냥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부두술적으로. 종교적으로 갑니까? 예?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특목 자사고를 뽑고 싶어서 서류를 20%한 거다. 고려대가. 네. 그럼 왜 이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계열 적합형 인원을 늘리면 되잖아요. 대놓고 늘리면 또 선생님, 왜 밥을 이렇게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냐고. 청장님, 그건 너무 티가 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묘안을 생각했습니다. 교과 전형에 비교과 20을 넣어서 이거 배점을 확 줘버리면 2등급 초반 때 애들 특목고 애들 싹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욕먹는 거야. 차라리 대놓고 뽑아. 차라리 요즘에는 대놓고 나쁜 짓 해야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1등급 후반대에서 2등급 초반대들은 뭐 특목자사고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 다 이제 일반고로 어렵죠. 보는 게 맞습니다. 발표해 줬잖아요. 발표했어요. 고려대에서 비율을 발표해 줬잖아요. 네. 줬잖아. 다 일반고예요, 그냥. 어? 예. 어? 여기는 가져오진 않았는데 예, 다 일반고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비교과 영향력이 커서 입결이 다 낮아진 것이다. 혹은 특목자사고한테 기회가 온다. 이런 해석은 자연계가 성적이 인문계보다 상향 안정화된 거는 당연히 수능 최저 충족 맞습니다. 가능성이 조금 쉬워졌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50%는 못 맞췄어요. 그래도 반은 못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최저는 늘 못 맞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수학 성적이 수어 원투가 이제 개정교육과정부터 인문계랑 같이 해서 내신 성적이 자연계 아이들이 예전보다 안정화되고 네.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도 훨씬 올라갔기 때문에 성적이 안정화된 거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또 재밌는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학교 추천 전형 이제 교과 전형 세기압 5에서 6으로 작년에 했는데 이게 학업 우수형보다 수능 최저 충족률이 떨어집니다. 학업 우수형은 4개 합 7, 8로 맞춰야 되는데 훨씬 어렵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쉬운 학교 추천 전형이 아이들이 수능 최저 충족률이 더 낮다는 것은 이제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왜 그래? 그거는 이건 내가 봤을 때 코로나 입시 전문가 코로나 탓으로 입장으로 합니다. 코로나 입시 탓.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을 해봐야죠. 아니 왜 저희가 수능 최저가 높은데 저희가 더 높냐 이거야? 왜? Z 점수? 표준 편차? 갖다 붙이지 말고 어쨌든 간에 뭐 일반고 아이들이 어쨌든 수능 대비가 어려운데 학교 추천은 거의 다 일반고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고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 맞을 것 근데 같다. 학업 우수형도 일반고가 많긴 해요.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풀이 다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원풀이 다른 겁니다. 물론 고려대 쓰는 학생들은 그냥 막 쓰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학력이 돼요. 그 학력은 크게 두 가지죠. 내신이 어마어마하게 되거나 아니면 수능에 자신이 있거나예요. 그렇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수능에 자신이 있다. 내신보다 수능에 자신 있는 아이들이 보통은 학업 우수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학업 우수형 수준이 높은 거고 내신이 자신 있는 애들은 당연히 학교 추천을 씁니다. 그래서 학교 추천이 수능 최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지원풀이 달라서 생긴 네. 거예요. 달라서 네. 주술적으로 생각하면. 네. 네. 자 그래서 올해 변수가 이제 수능 최저가 세기압 5, 6에서 6, 7로 상당히 약화가 되긴 합니다. 6, 7이면 뭐 중앙대학교나 뭐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살짝 낮춘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입시 전문가의 관점으로 이제 돌아가지 마시고 빨리 바로 부두의 관점으로 어떻게 되실 거였습니까? 수능 고려대는 최저가 써야죠. 살짝 약화되지만 약화되지만 그래도 써야죠. 선택지가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네. 고려대는 쓰셔야 됩니다. 예. 저는 약화되긴 해도 막 이게 막 다시 1.56 정도로 확 다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한 다만 서류가 20% 반영이 되기 예, 때문에 예. 입시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보통은 인문계 상위권 아이들의 경영이나 정치외교 쪽으로 항상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과들을 많이 쓰셔야 돼요. 올해는 특히 그래야 붙을 가능성이 높다. 예. 알겠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오늘은 난이도를 엄청 올려서 하고 상당히 있다는 방송을 계속 드립니다. 예. 오늘은 호흡을 절대 못 따라오게 따라올 수 없게 방송을 하고 있다. 헛소리와 아니, 진담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오늘은 네. 댓글이 그렇게 안 좋은 댓글은 없어. 왜? 그 오늘은 안 좋은 댓글로 다 해버릴 건데 왜? 아니 그 영화 있잖아요. 예. 그 감독 누구죠? 인셉션 만든 감독. 인셉션. 아 예, 그 뭐죠? 크리스토퍼 놀란. 크리스토퍼 놀란. 그 사람이 되게 오늘 영화를- 약간 인셉션 같다야. 아니야. 그 사람이 그래서 자 진짜인데? 사람들이 어. 그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네. 철학적이고 영화도 재밌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진짜 대작을 만들어줄게 하고 낸 영화가 뭐냐면 테넷이었어요. 테넷. 테넷.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뭐지? 욕을 하고 싶은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영화 못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서 악플을 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욕도 뭐 좀 이해가 돼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지 하다가 네. 그냥 고려대- 네. 오늘 정확히 그걸 노렸다. 오늘 고려대는 방송은 내가. 그 비교과 영향력보다는 수능 최저 영향력이 더 큰 대학으로 저희는 파악은 하고 있고요. 특히 학교 추천 전형 약간 완화가 되긴 되지만 어쨌든 1등급 중후반대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쓰시라. 그리고 무조건 비인기 전공이 남는 장사다라는 거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학생부가 경영으로 맞춰져 있다고 경영을 쓴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아니 20% 반영인데 당연히 경영을 마찬가지로 경영을 써야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편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교과 전형 분석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총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아까 뭐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이름만 말씀드리면 연대는 활동우 수형 국제형이 있고 수능 최저가 뭐 2개 합 4, 5 정도 딱 걸려 있고요. 고려대학교는 학업우 수형이 4개 합 7에서 8 걸려 있고 사이비 국방도 4개 합 7이고 계열 적합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사이버 국방이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이비 국방. 사이버 국방입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둘 다 수능 후 면접에 제시문 기반 면접을 형태를 취하고 원래 있고요. 고려대의 특징은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 선발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학업우 수형이 6배수, 계열적합형이 5배수다. 이 정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대에는 특히 이제 학업우 수형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높이 걸려 있다가 보니까 1단계를 좀 넉넉하게 뽑는 형태를 하는 것 같고요. 연대가 일단 작년에 특이하게 수능 최저가 이제 처음으로 생겼죠. 없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없다가 생겼다. 그리고 올해도 그게 유지된다. 이런 거를 좀 짚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결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입결. 먼저 연대는 활동우 수형과 국제형 입결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입결 70%컷 기준으로 보면 1등급 후반대에서 2등급 초반대에 거의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어 불문이 2.97로 좀 낮게 나온 거가 하나 눈에 띄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은 뭐 1.69 뭐 이 정도권에서 문과는 형성이 되어 있고 자연계도 뭐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 정도까지 거의 대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는 형태고 몇 개 낮은 과가 식품 영양 2.84 뭐 실내 건축 2.87 뭐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률도 예년이랑 큰 차이는 없었고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살짝 늘었죠. 왜냐하면 인원이 줄다 보니까 살짝 늘었는데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연대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관심은 없는 전형이에요. 어차피 써도 대부분 아이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대 일반 전형 합격자들과 거의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보면 충원율이 꽤 최소 한 바퀴 이상은 다 도는 그런 상황인 거고 제가 이제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일반고 아이들이 여기 들어가서 살아남은 경우가 뭐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일반고 아이들의 무덤이기 때문에 많지 않았으나 작년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것 나아졌다. 같아요. 작년에 좀 나아요. 좀 나아졌다 작년은. 작년에 저도 좀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원시킨 아이들도 보면 살짝 아마도 수능 최저 영향도 살짝 있는 것 같고 이유는 네. 특목 자사고를 뽑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반고가 좀 더 들어갔다. 개소리. 보면은 오늘 진짜 테넷이다 테넷. 사기꾼들이 네. 논리가 더 그럴싸해요. 맞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기를 쳐야 되기 때문에 논리에 빈틈이 없는 거야. 아니야. 빈틈은 있어. 그냥 빈틈을 계속 여러 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지 이제.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고 떠들어라 그냥 떠들고 인문계 자연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인문계는 이제 당연히 여기 있는 내신들이 저는 이제 거의 다 특목 자사고 아이들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뭐 1등급 초반대 아이들이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어는 보이는데 대부분 특목고에서 한 2점 초반 뭐 외고 국제고나 뭐 이런 데에서 문과에서 초중반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면접 경력 경합을 해서 이렇게 합격자들이 전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뭐 1등급대 내신들도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중에 자연계는 원래 활동 우수형에서 일반고 아이들 합격자 상당히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1등급대 아이들의 내신과 특목 자사고에서 한 2, 3등급대 아이들이 약간 경합하는 그런 구조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생기면서 그냥 제 느낌인데 작년에 뭐 일반고 아이들이 꽤 또 붙더라고요. 국제형도 몇 명 붙어서 살아 돌아오고 얘가 될까 싶었던 아이들도 되고 활동 우수형도 몇 명 되는 것 같아서 일반고 아이들이 살짝 싸울 수 있는 무게가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그 방석 깔고 이제 그 쌀 던지면서 상담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연대를 학종으로 쓰고 싶다면 국제형을 다 쓰라 그랬어요. 작년에. 예. 재작년에도 그랬고 국제형을 다 쓰라 했어요. 네가 뭔데?
작년에 컨설팅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싹 다 국제여행으로 쓰라고 했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선생님 저는 정치외교로 맞춰놨는데 그러니까 국제여행을 써.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부두술의 힘을 빌려서 전부 다 국제여행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수능 최저가 너무 높아요. 이게 두 기합 지금 5인데 국제여행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1이에요. 영어가 1등급인 게 조건입니다. 영어가. 영어 1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은데 근데 작년에 영어 1등급 비율이 적었잖아요. 아 작년에 네. 5% 나올 때 그리고 생각보다 영어 1등급이 약간 아차하면 못 맞춰요. 못 맞죠. 이게 정신력은 못 아차. 맞춰요. 이게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외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고 아이들이면 안정적으로 영어 1등급이 확실하게 나오는 애들이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도 많지 않아요. 않고. 그래서 저도 뭐 작년에 좀 살짝 재미는 봤어요. 여기 많이 지원 근데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보통 안 쓰죠. 이거. 왜냐하면 나는 정치 외교를 맞춰놨잖아요. 근데 거길 왜 쓰냐는 얘기예요. 항상 하는 얘기가 국제영어 이제 특목 자사고 애들이랑 어. 자기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니?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수능 최저가 생기면서 확실히 좀 뭔가 일반고 아이들 중에 다 붙은 건 아닌데 재미 본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이제 작년에 보시면 정치외교학과가 평균이 충원이 한 바퀴를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높죠? 50% 컷이 뭐 1.59 찍히네요. 70% 컷이 1.59입니다. 아, 70% 컷. 그러니까 예. 70% 컷 1.59란 얘기는 지금 요게 과연 특목 자사고 애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죠. 사실상. 여기도 특목 자사고 애들 있긴 있겠죠. 있습니다. 예. 있는데 들어간 애들도 내신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애들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요즘의 종합전형의 특징은 제가 뭐 구독형 설명회 들으시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설명회 오시는 분들한테는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내신 중심으로 힘이 많이 쏠려 있다. 네. 지금 사실은 서울대를 제외하고 전 구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지금 이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인기학과가 안 좋았을 때의 케이스를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복지학과는 근데 저는 이거는 일반고 애들이 선전한 걸로 해석을 했거든요. 충원도 안 돌았고 충원이 안 돌았다는 얘기는 어쨌든 비인기학과의 특징이 충원은 안 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 돌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1.3으로 찍혔는데 70% 컷이 그냥 일반고 애들로 거의 채운 게 아닌가 얘네들은 그런 왜요? 생각을 했습니다. 특목 자사고 애들은 사회복지 안 해? 사회복지 관심이 없어 걔네들은? 1.3인데 특목자사 1.3이 여기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 특목 자사고도 분명히 1등급 초반 애들이 있겠지. 있겠지. 그럼 걔네들은 소형고 말고 어디 있어? 사회복지 안 쓰지. 왜 걔네들은 사회복지 안 해? 쓰지 보통은. 그래서 이과는 이겨낸 게 아닐까 일반고가 특목고를 이런 생각을 생각해. 왜냐면 경쟁률이 낮지 않았거든요. 13대 1까지 나왔는데 충원이 하나도 안 들고 충원도 안 들고 재밌는 그냥 현상. 일반고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이겨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뭐 이게 특목고인지 모르겠고 그렇고 자연 계열은 2등급 때 중후반으로 70% 컷이 잡히는 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특목 자사고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건데 이게 재작년에 저 충격받았거든요. 이거 시스템 반도체 공학이 선발 인원이 40명이었는데 충원이 130일이 돌았어요. 재작년에 2021년에. 그러니까 선발하는 입장에서는 미쳐버릴 노릇이거든요. 뽑았더니 다 전화를 몇 통한 거야 도대체? 전화 네 바퀴 가까이 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선발 기조를 이 전에는 완전히 특목 자사고 위주로 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게 충원이 되는 게 대학교 행정에 상당히 부담을 주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환불을 해줘야 돼요. 단순히 알겠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배우가 아니라 그 예치금 환불을 해줘야 돼요. 이게 또 바로 즉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귀찮죠. 이게 충원을 많이 시키는 게 대학 입장에서는 이게 행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공학이 첫 해에 거의 2021년도에 거의 뭐 70% 컷이 3등급 때였거든요. 3.1이었으면 다 특목 자사고 중심으로 뽑을 것 같은데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70% 컷이 갑자기 1.56으로 확 올라갑니다. 지원자 풀이 바뀐 게 아니라면 열받아서 일반고를 잔뜩 뽑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더니 충원율이 확 떨어졌어요. 확실히 24명으로 한 6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아마도 올해도 그러면 이 담당자들이 그냥 일반고에도 뽑아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새로 생긴 과들이 이제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봐야 돼요. 이번에 디스플레이 융합공학 이런 과들이 생겼는데
또 일반고 아이들한테도 어쨌든 전 희망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목자사고만 다 뽑지 않을 것 같고 고려대로 넘어갈게요. 고려대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업 우수형입니다. 뭐 경쟁률이 살짝 올라갔어요. 선발 인원이 줄어든 게 아마 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한 2등급대가 거의 대부분이고 70%컷 같은 경우에 뭐 경영학과도 2.4, 뭐 낮은 데가 한문학과 3.2, 뭐 어문계열은 다 3점대 중반 정도입니다. 뭐 서어서문 3.7, 뭐 노원어문이 3.2. 아마 일반고는 아니겠죠. 예, 특목자사고 아이들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2등급대에 1등급 후반에서 2등급대 학과들이 70% 컷으로 많이 잡혀 있는데 특징적인 거는 2021에 비하면 입결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세요. 전반적인 특성입니다. 학업 우수형의 특성은.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버전 해드릴까요? 이제 법사로 갈까요? 법사로 전문가로 빨리 하고 갈까요? 방송 끝내자. 나 힘들다. 저는 바로 자를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대가 작년에 학업 우수형을. 예, 그 우리 예전에 예, 대학 입학 그 예. 표 예. 자대 야, 일로 그런 거. 가봐. 야, 뭐 어차피 야씨 엄청나게 1단계 선발시키는데 뭐 디테일하게 보고 있어. 어차피 수능 최저 맞출 애들 확률적으로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는 확률적인 범위를 빨리 계산해서 갖고 와. 여기서부터 여기 된 겁니다. 그럼 야, 그 밑으로 다 날려. 저는 이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허접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두술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게 지금 평균이 예. 거의 0.4 가까이가 변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문계, 자연계 둘 다예요. 경쟁률은 오히려 올라갔고 수능 최저도 뭐 비슷비슷하고 심지어 수능 최저 충족률은 살짝 떨어졌거든요. 2021년에 56%에서 2022년에 48%로 살짝 떨어졌으면 오히려 입결이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0.3, 4, 5 정도 평균적으로 0.4 정도가 다 올라가세요. 전체 평균. 그래서 재작년에는 4등급 구간에서도 인문계 기준으로는 꽤 합격자가 많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0% 컷이 4등급에 육박하는 과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이게 잘을 됐다고 봐요. 저는 근데 작년에는 없다. 잘을 된 겁니다. 잘을 그은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잘을 됐다 이런 일정선 넘어가면 해석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일정선이 학과마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자가 달라. 다 다르니까 지원풀 자체가 다르니까 그걸 고려해서 저는 자를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자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자 저한테 있습니다. 오세요. 모르겠고요. 예. 제가 갖고 모르겠고. 있어요. 자. 예.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학업 수형 선발 인원이 꽤 줄었어요. 이때 재작년에 비하면 거의 뭐 25%인가 나가가면서 그냥 그 뒤에 있던 애들이 자연스럽게 떨궈져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향 평준화 평균값이 그렇죠. 이제 선발 인원 줄었는데 그냥 그 뒤에 있던 구간이 잘려 나간 거예요. 그냥 그게 뭐 잘하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잘하고 볼 수도 그거는 있고. 이제 상식적인 생각인 거고 부두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부두술적으로. 학생부 평가하기도 귀찮은데. 작년에 1단계 6배수 안 뽑았나? 하고 보세요. 예, 6배수. 6배수 뽑았죠.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귀찮으니까 6배수를 평가도 안 하고 날렸다고. 평가를 과연 했을 거냐는 얘기. 아, 솔직히. 했지 이 사람아. 그걸 디테일하게 진짜 비교과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최선을 그건 다해서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6배수 되는 학생을 다 뽑아야 되니까 그걸 다 했냐는 얘기야. 솔직하게. 제가 봤을 때는 했고 예. 물론 이제 너무 내신 낮은 아이들은 좀 이렇게 대충 할 수는 있겠으나 인간적으로 그냥 그러면 안 돼. 만약에 형 봐봐. 대충 했다. 내신 낮은 아이들은 대충 하고 내신 좋은 애들은 제대로 했다. 아, 이것도 그거는 위험하구나. 불법이야. 그건 잘못된 그것도 거야. 위험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그럼 차라리 취소하겠습니다. 자를 갖고 오는 게 훨씬 나아. 그럴 바에는. 자대고 싹 날려. 자,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입시 결과가 대폭 올라간 특성을 좀 보인 것 같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래 근데 학업 수형은 일반고 아이들이 상당히 잘 붙습니다. 왜냐면 일반고 아이들이 수능 최저 경쟁이 있는 학교들 많아요. 경쟁이 됩니다. 특히 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반고 아이들 승률이 꽤 괜찮고 그래서 뭐 2등급 하지만 때 초중반까지도 꽤 합격자가 발생을 해요. 선을 일반고에서도. 넘지 말아야 해요. 고려대는 시그널 명확히 줍니다. 자, 선 넘지 마. 자, 있다. 선 넘지 마. 여기 줄 그었다. 확실히 얘기했다. 저는 이거 뭐라고 할까? 자학설은
반대하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다. 고려대 정도 학교에서 야 자대고 끊는 게 말이 되냐 고려대가?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설마 자를 대고 그거겠어? 뭘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그런 뭔가 확실한 기준으로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종합적인 평가에 매우 중요한 기준을 1순위로 두고 평가했다는 얘기지. 이 지금 홍 선생님도 아이를 듣는데 이걸 왜 지금 방송 흐름을 왜 이렇게 못 따라하고 있어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컨셉입니다. 이걸 정확히 한희쌤께 살려주셨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네.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확실히 뭐 좀 내신 3등급 이하 구간에서 합격자가 발생한 비율이 매우 줄었다. 예. 이게 고려대학교는 입결을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렇죠? 내렸어요. 다시 내렸습니까? 예. 근데 제가 캡처해놨어요. 그럴 줄 알고. 저도 좀 캡처한 거 자료를 갖고 예. 있는데 언제 내렸대? 이 인간들. 내렸더라고요. 그때. 웃긴 놈들이. 어쨌든 간에 투명하게 공개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 확실히 뭐 이렇게 잘하고 오해할 정도로 이렇게 잘려나간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등급 중반 이후에는 거의 합격자가 확 줄어들었다. 재작년에 비하면. 이런 상태인 것 같아서 원래 안 그래도 일반고 아이들이 뭐 충분히 수능 최저 맞추면 학생부랑 명적 경쟁에서 뭐 저는 특목 자사고 아이들이랑 경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경향이 어쨌든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열 적합형 학생부 종합전형 계열 적합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열 뭐 적합형 전문가적 관점에서 전문가적 관점으로는 한번 가시죠. 이름이 벌써 계열 적합 전공 적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목 자사고고 일반고고 할 거 없이 비교과 나의 관심학과에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걸 뽑겠다는 얘기야. 내신은 조금 덜 반영하지만 수능 체조도 좀 덜 반영하지만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들,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하고 컨설팅도 열심히 받고 비교과도 열심히 만든 학생들, 학생부 컨설팅 학생부 받아서 기록부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어긋나게 하는 학생들을 주로 뽑겠다는 전형입니다, 부모님들. 예, 그러니까 선생님. 이름이 계열 적합형입니다.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형. 우리 아가 내신이 빠았는데 합격됩니까? 비교과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제 학생부는 서울대입니다. 그렇죠? 한번 안 아까우세요? 아 그런 이거 아이들을 뽑으려고 계열 적합형이라고 이거 만들어 놓은 돈 거예요. 억수로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예? 그래서 계열 적합형 정확히 뽑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네. 예. 이게 이제 시중의 얘기라는 거죠. 아니요, 전문가의 얘기예요. 전문가의. 전문가의 얘기. 그리고 이제 우리 학원에 예. 풀 패키지 합격 클래스 하나 여기에 이렇게 정점, 클라이막스. 어머니 정점을 찍으셔야죠. 그 정점이 이 뭔가요? 비교과 다 한 거 자소도 없지만 어쨌든 자소서 쓰셔야 되잖아요. 어머니 고려대 자소서 없는데요? 그래도 쓰셔야죠. 자, 어쨌든 진짜 전문가네. 이렇게 해서 영업하면은 진짜 전문가야. 무슨 뭐요? 어쨌든 간에 계열적 합평은 70% 컷은 거의 다 2등급 중후반으로 해서 3등급까지 전체적으로 다 잡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잡히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특징적인 게 있는데 학업 수용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확실히 이것도 인문계 기준으로는 3등급 후반대 아이들의 합격자가 확실히 줄었다. 3.5가 넘어가면 마치 자되고 자른 것처럼 사라졌다. 예. 뭐 다 합격이 안 된 건 아니겠지만 3등급 중후반 Z 점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Z 점수 없어 인간아 여기는. 어머니 연대 Z 점수 쓰잖아요. 고려대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다는 K 점수라고 그 야, 이거 내부적으로 좋다. 야 이거 좋다.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예. K 점수. 오늘 진짜 방송 난이 진짜 잠깐만. 높다. 오늘 진짜 방송 난이도. 어머니 다 장난이에요 지금 저희들. 장난 농담- 아닙니다. 진심이야. 지금 진심이 안 알아서 보이십니까 지금? 판단하시기 네?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계열적 합평의 특징은 확실히 이것도 3등급 중후반 아이들이 확실히 잘려나갔고 자연계열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자연계열은 막 70% 컷이 4등급, 5등급 때 학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2021년도에 뭐 예를 들면 환경생태공학이 5.1, 70% 컷이 뭐 식품공학 4.9 이랬는데 2022 작년으로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환경생태도 4.08, 5.1에서 4.08로 올라가는 등에서 왜 올라갔습니까? 왜 올라갔겠어요, 어머님들? 왜 그럽니까? 일반고 애들 뽑아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에? 일반고 맞네. 애들 내신 좀 부족하지만 비교과 열심히 하는 애들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적이 올라간 겁니다. 맞네. 어머님들. 예. 그럼 비교과 일반고도 열심히 하세요. 일반고도 됩니까? 되죠, 당연히. 성적 오른 거 보세요. 우리 애가 내신이 3등급인데요.
아 보세요 성적이 지금 커트라인 지금 거의 비슷한데 휴교과 열심히 하면 당연히 되죠. 그러나 이거는 망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다시 건진 이제 건진으로 천공의 봅시다. 느낌으로 천공으로 보시죠. 간다면 오늘 진짜 이미 힘들다. 저희가 계열적합형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분명히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이거는 특목 자사고 뽑으려고 만든 전형이다 라고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만들 때부터. 그런데 재밌는 거는 첫 해는 일반고 애들 엄청 쓰게 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저희 방송은 대부분 안 들으시니까. 그런데 첫 해 결과를 발표했을 때도 대부분의 입학 결과 중에 비율이 특목 자사고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입 결과를 보고도 또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번 대입 결과도 보시면 작년 대부분 또 특목 자사고예요. 맞습니다. 물론 일반고가 있죠. 일반고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고도 특목 자사고 같은 일반고들도 있어요. 예, 그거를 감안한다면 이거는 그냥 대부분의 평범한 일반고에서는 거의 합격이 안 되는 거로 생각하는 게 당연히 상식적이고. 부두술적 사고로는 맞다. 부두술적 예, 사고로나. 저세상식 사고로는 그게 맞다. 네. 예. 그래서 특목 자사고 합격자 비율이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계열적합형 같은 경우에 인문계는 외고 국제고가 70% 정도, 자사고가 14%에서 합치면 85% 정도를 특목 자사고가 다 가져갔고요. 일반고가 그래도 뭐 아주 적진 않아요. 15% 정도니까. 뭐 15%면 꽤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 많은 거죠 당연히. 엄청 많은 겁니다. 피교과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 많은 거죠. 우리 아이는 예. 계열 적합합니다. 예. 정외과 지금 3년 내내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는 반기문이에요. 당연하죠. 반기문이 야, 이들이 엄청 웃긴데. 그러나 저희 경험상 일반고는 많이 어렵다. 평범한 일반고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계는 더 심한데요. 과거 영재고가 83%, 자사고가 9.6%에서 92% 가까이 과거 영재고가 싹 다 가져가고 자사고까지 싹 다 가져가고 일반고는 6.7%밖에 안 됩니다. 거의 합격이 안 된다. 계열적합형은 어쨌든 특목 자사고를 위한 전형에 여러 번 말씀드렸고 입결도 그렇게 나오는데 약간 특징적인 거는 3.59 이하 구간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문과는 거의 줄어들었고 저는 고려대가 장애부터 그 자. 자 이런 얘기 그 자 하지 있다. 말고. 그러니까 자 저는 있다, 이제 똑같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도 선발 인원이 살짝 줄긴 했어요. 근데 많이 줄진 않았거든요. 계열적하면 많이 줄진 않았는데 살짝 준 측면이라는 좀 걸 했을 때 줄었다고? 많이 내년에 줄진 는가? 않았는데 내년에 는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살짝 줄였어요. 많이 줄이진 않았더라고요. 그 영향과 이런저런 해서 어쨌든 내신의 영향력이 조금 더 큰 건 확실하다. 그래서 문과 기준으로 3.5 이하로는 많이 합격자가 발견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고대 학종 같은 경우는 특목 자사고 아이들이 어쨌든 고전하고 있는 느낌이 좀 나요. 특히 뭐 3등급 중후반 때 아이들도 고대 일단 쓰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뭐 외고 국제고에서 3등급 중반 정도 되면 그래도 다 학생부도 괜찮고 뭐 자신 있는 애들인데 예전에는 합격자들이 합격자들이 꽤 있었던 구간이기도 했는데 확실히 작년 입결 발표 보면서 많이 줄었다. 저한테 그 자 있다. 자가 있다. 저한테 자 있습니다. 예.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자 그거 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이번에는. 그래서 어쨌든 고려대학교는 내신의 영향력 그리고 일반고 애들도 수능 최저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아주 희망찬 학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논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논술은 뭐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지쳐가지고 특기자 이런 건 알아서 준비하세요. 특기가 있는 분들이 알아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입시왕 연세대학교 vs 고려대학교 편 오늘 방송은 한 편의 어떤 뭡니까? 입시계의 테넷이었다. 텐넷을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뭐 더 좋은 비유가 없을까? 본 사람도 모를 걸. 뭔지 아직도 모르고 있을 거야 아마. 펜타 선생님이 오락가락 하셨습니다. 그거 잘 새겨 들으셔야지 또 펜타큐리요. 야, Z 점수는 뭐 저렇던데. 중요합니다. Z점 중요해요. 그래 빨리 가가지고 Z점 중요하다고 얘기하세요. 이런 거를 고려대도 Z점 중요합니다. K 점수 진짜 웃겨. 다 중요합니다. 어쨌든 다 중요해요. 자 어쨌든 입시왕 대학 대 대학 이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름 칠 필요 없어요. 뭐요? 오늘부로 끝이에요. 이거 보나 마나 이거 안 돼.
오늘부로 마지막 방송입니까? 네, 처음이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무리를 이렇게 죄송하고요. 혹시 이름을 지어주실 분들은 네이버 입시한 카페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방송을 너무 막 하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저희가 어쨌든 제가 오늘은 일부러 이런 컨셉을 독하게 한번 잡아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방송도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방송을 잡아봤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변화를 주라 그랬지 개판을 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변화스러운 거 아니야 그게? 일종의 뭐 나쁜 변화죠. 네. 뭐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똑같은데 뭐 어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변화를 강력하게 줘본 거고 그래서 아마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을 당연히 저희가 어떤 얘기하는지 아실 거고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일단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다. 네. 예. 저희 방송은 정상인들이 하는 방송은 정상인이 아니다. 들을 수 없는 방송이었다 오늘은 예, 확실하게 오늘은 말씀드린다. 예. 그런 방송이 제정신으로는 들을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 아니라, 예. 입시요. 이걸 좀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시왕 대학 대 대학 주술 대 부두술. 이거 뭔가 블랙홀로 가는 것 같다. 야. 방송 제가 자체가. 예. 오늘 방송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예. 사실 뭐 이렇게 뭐 진지하게 듣고 있지만 전제 조건이 우리 아이가 일단 연대든 고대든 지원해볼 만한 성적대가 나오는 게 우선이잖아요. 네네네. 그게 안 나오는데 맞아요. 진지하게 듣고 있는 건 사실 이게 되게 블랙 코미디예요. 아마 연고대 지원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이 되게 불편하셨을 거고 어차피 연고대는 못 쓴다 그러면 아주 재밌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들으면서 야 연고대 갈 수 있는 이 공부법을 내가 이 방송을 준비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방송 제목도 한번 떠올렸어. 또, 제목도 만들었어. 뭐예요? 스카이 공부법. 이거 그런 있지 거 않아? 있어요. 많이 있어, 있어요. 이미. 그런 거. 좀 창의적으로 야, 지란 말이야. 20년째 그거 먹는 거야 그거. 스카이 가는 공부법. 알겠습니다. 조만간 정리해가지고 기존의 하늘로 간다는 얘기. 뭐 그럴 수도 있죠. 기존의 공부법과 조금 다른 하늘로 보내드립니다. 무서운 얘기하고 있어. 예. 조만간에 오늘 방송 진짜 미쳤다, 뭐다. 누구에게나 도움이 죄송합니다. 되는. 네. 왜 자꾸 너희들끼리 낄낄대냐? 오늘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진짜 완전 블랙 네. 코미디의 끝판왕을 저희가 한번 네. 저희가 한번 빨리 시작해볼까요?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다음 주에는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들어가십시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